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친노 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 변희재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 2013년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당시 변 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친노 좌파 또 친노 종북 세력 이런 표현으로 김미화 씨를 향한 비방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요. 6년 만인 어제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긴 소송 끝에 미디어워치와 변희재 씨로부터 1,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김미화 씨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미화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전화 통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오랜만에. 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딱 종결이다. 종결 났다, 6년 만에. 네. 예, 처음에 소송할 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예측하셨어요? 소송이 길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지는 몰랐고요. 예. 어찌됐건 누구든 법정을 드나드는 거는 좀 겁나고, 무섭고, 초보고, 또 예. 모르고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이름이 알려진 그 대중 연예인으로서, 네. 이게 고소, 고발전, 법정 소송, 쉽지 않은 일인데, 중간에, 그럼요.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두려고 싸움을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예. 이게 이제 어찌됐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는 예. 코미디언으로서 우리나라의 그런 신문 매체들이나 인터넷 매체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뭐가 갈려 있는지 진짜 몰랐었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신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을 올바르게 쓰면 뭐라고 하질 않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의 전형적인 가짜 뉴스인데 이걸 누구도 그동안 아무도 유명인이기 때문에 또는 이거 괜히 건드려서 서로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도 아무도 그런 시도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짜 뉴스를 해도 누구도 타치하지 않더라. 예. 하는 생각이 강했었는지 굉장히 하여튼 오래 갔습니다. 법정 싸움이. 근데 시사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하면서 네. 어떤 시사 전문가적 입장이 아니고 일반 대중의 눈으로 질문해서 끌어내고 쉽게 설명하고 이런 걸로 김미화 씨가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제가 당시에 진짜 손석희 선생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잘했죠. 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표적이 됐을까요? 그러게요. 그거를 저는 이제 몰랐었는데 예.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예.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저한테 나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국정원이 꾸민 서류들을 보면서 예. 이게 변희재 씨가 이래서 나에게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일단은 국정원의 서류에 예. 변희재 씨하고 제가 다퉜던 적이 있어요. 지금 말고 그 전에 다른 신문사에서 제가 KBS에 블랙리스트 건이 있을 때 SBS 사장님 명의로 제가 뭔가 확인서를 하나 받았던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그 옛날에 노무현 의원 시절에 노무현 의원을 제가 SBS에다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SBS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 덕으로 대통령이 됐다 하는 황당한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행사는 제가 그 행사를 했던 것은 SBS에서 여하튼 기획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었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제가 하회타를 전달하고 이것도 SBS의 기획이었고 그래서 저는 연기자로서 거기에 참여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확인서를 받았는데 이 확인서가 제가
사문서 위조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었고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 내면서 자신들의 신문에 썼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각하가 됐는데 다시 종로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고 똑같은 건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왜 똑같은 건을 경찰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국정원에 가서 서류를 보니까 문건 중에서 사문서 위조 건으로 남부지법에 사법 처리를 받게 해서 고립을 유도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국정원 문건에. 네. 예. 근데 사문서를 제가 위조하지도 않았거니와 예. 그 건은 그야말로 인터넷 신문하고 다투고 있던 건이기 때문에 그거가 명확하게 뭐 제가 위조를 했다라고 경찰서에서 이건 다 그냥 각하가 됐던 건인데 예. 그걸 명확하게 그렇게 써 있어서 이상하다 했는데 2009년부터 어찌됐건 그 변희재 씨의 신문이 예. 광고를 굉장히 많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민간업체 광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다 드러났죠, 그 사실은. 네네네. 예. 그래서 이래서 뭔가 뭔가 이제 뭐 빨갱이라든지 종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뭔가 이제 꺼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뭐 당시에 뭐 김유아 씨뿐만이 아니고 김재동 씨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여튼 이런저런 문제로 진행하고 있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석희 씨와 어깨를 나란히 그렇게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또 하차하게 되고 그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그랬죠. 그 라디오는 다시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니 라디오를 다시 활발하게 해야 되고요. 예. 뭐 또 텔레비전 방송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제가 그 당시에 그 국정원을 통해서 민간인 사찰을 받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정원에 계시는 뭐 높은 간부님들이 지금 뭐 다 법으로, 심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뭔가 그때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미안해해야 될 텐데, 정치권에서 그것을 다시 뭐 이용을 해서, 화이트 리스트라는 또 네임을 붙여가지고, 예. 저는 사실은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정치권에서 도움받은 게 전혀 없어요. 예. 근데 화이트 리스트다 해가지고, 제가 어느 국회의원인지도 알고, 어느 도의원인지도 알고, 어느 시의원인지도 압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전부 제가 지자체에서 뭐, 얼마를 받았는지, 그거 다 신문에다가 막 발표하고 내고 이런 게 다 불법이거든요. 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혜택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여하튼 그것을 신문에 내는 것까지는 뭐 발표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발표하시려고 그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프로덕션 제 일을 잡아줬던 프로덕션에 연락을 하고 그 프로덕션은 김미화 씨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행사가 취소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사는데 상당히 지장을 예전에 받았는데 지금도 그런 지장을 다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거꾸로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코미디언인데 예,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된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자신의 소신이나 의견이나 이런 말씀을 그대로 또 하실 생각이십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저는 제 소신껏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뭐 정치자 실시간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요? 예. 지금 농부님들 농사 잘 짓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행한 거 아니고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예.
제가 농업법인 순학질이라는 법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 그게 이번에 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더 활발하게 우리 농부님들하고 뭔가를 이제 우리 먹거리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뭔가 그런데 기여하는 것도 큰 기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스스로 예, 행복하게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카페 계속 하십니까? 네, 카페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농사와 예술이 있는 카페. 네. 함께 그렇게 하고 있군요. 네, 오셨었잖아요. 예. 이동영 씨가. 꽤 오래전에 저는 갔던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저기 우리 청취자 분 중에 이가율님께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1,300만 원 배상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변호사 두 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사 두 분도 네. 1,3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액수는 너무 좀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1,300이면 따져보면 6년이나 걸렸는데 1년에 한 예. 200만 원 정도 꼴이잖아요. 예. 저는 사실은 그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터넷 신문사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이 약하다. 우리 법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책임 범위를 굉장히 약하게 봐가지고 손해배상금이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러니까 이미 이제 인터넷에서는 일파만파 6년 동안 정보의 바다에 떠다니니까 그렇겠죠. 예.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확산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사랑하는 변희재 씨가 이것을 대법원까지 가서 종북 좌파 빨갱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 예. 이렇게 우겨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바람에 이 판결이 판례로 남게 됐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금보다도 예. 앞으로 누구라도 아무에게나 종북 빨갱이 이런 표현을 쓰면은 예.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될 수 있어서 거기에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종북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거는 쉬운 일이고 또 그거는 순식간에 퍼져버리는데 네. 아니라고 입증을 하려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고 또 지금 6년씩이나 걸리고 하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아쉬운 게 방통위 같은 데서 예.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데서 이런 가짜 뉴스를 신고만 하면 그래서 진위 여부만 가려진다면 그것을 블라인드 처리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러면 굉장히 빨라질 텐데 이게 제가 6년 동안 도끼자루 썩듯이 법원 가서 판단을 받고 다시 방통위에다가 이것을 이의를 제기를 해야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아쉬워요. 예. 가짜 뉴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김지연님, 이정희님, 체리블루님, 대바리님 이런 분들께서 전부 다 김미아 씨 힘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번 나와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조금 기회를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저희 방송에 심영래 씨나 강성범 씨나 황현희 씨 같은 분들도 나오셨는데 네. 그 한국 코미디의 현주소 또 미래랄까요? 너무 어둡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KBS 네. 이외에는 코미디가 아예 지금 설 자리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선배 개그맨 코미디언으로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동영 씨가 지금 목소리에 무게를 잡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 심영래 씨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무게 있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닐까. 근데 사실은 저도 저의 코미디 스타일을 굉장히 후배들에게 내 거가 최고야 라고 주장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옛날에 쓰리랑 부부 수락질 여사가 한창 인기 있을 때. 예. 또 내 코미디가 제일 재미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후배들이 뭔가 새로운 걸 다 만들어내고 새로운 그릇에 또 새로운 것을 담아내고 이런 걸 보면서 또 개그 콘서트가 제가 같은 코미디의 어떤 기법이지만 새로운 그릇에 담는 아이디어를 방송국에 갖다 줬더니 20년이 넘게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지금 후배들이 노력해서 또 다른 이렇게 지금 살짝 재미없는 건 아니지만 또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을 때
그때 새롭게 뭔가 또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PD님들이라든지 우리 제작진들이나 코미디언들이 그렇게 하면 예. 저는 그 옛날에도 코미디는 죽었다, 뭐 코미디가 저질이다 이런 시비에 휘말렸을 때가 있었었거든요. 예. 그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개그 콘서트가 아주 빛나게 20년 동안 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기획을 한다면 또 멋진 코미디가 탄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후배들한테 힘을 좀 내라. 왜냐면 지금은 너무 힘들게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예. 알게 모르게 밖으로는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후배들이 힘들어요. 좀 후배들이 행복하면서 코미디를 만들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희망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리고 강성범 씨하고 황현희 씨가 최근에 굉장히 본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또 사회 참여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후배들한테는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나쁜 게 아니고 그렇죠.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벌써 이렇게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고생은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주변에 조그만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때 지금 뭐 일본에도 항의를 하고 있고 다 각자 제자리에서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내일이다 생각하고 하나둘씩 바뀌어가면 아마 분명히 우리 사회도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알려진 사람들이 자기의 표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인 김미아 씨였습니다.